청취자님, 혹시 그 직장 생활 하시면서 연말 인사평가나 아니면 성과급 봉투 딱 받아들고 고개를 좀 갸웃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거 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아주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올해 진짜 열심히 달렸고 막 주변 동료들도 다 인정해 주는데 왜 고작 이 점수지? 약간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반대로 평소에 되게 조용하고 눈에 안 띄던 사람이 갑자기 고과를 엄청 잘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같이 겪는 이런 평가 시스템이라는 게 과연 100% 투명하고 공정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완벽하게 객관적인 평가라는 건 존재하기 어렵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청취자님을 위해 준비한 이 심층 분석 시간을 다 들으시고 나면요. 우리가 매일 겪는 이 평가의 역학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지어 누군가에 의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무대일 수도 있다는 걸 확 느끼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흔히 보는 텔레비전 속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이게 바로 그 평가 시스템의 아주 완벽한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뤄볼 출처 자료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유튜브 채널 뽕뉴스에 올라온 현역과왕 3채 10회 준결승 2라운드 리뷰 영상의 녹취록인데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화려한 트로트 오디션 쇼잖아요. 그런데 그 안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력이라던가 평가의 잣대, 그리고 대중의 심리가 정말 적나라하게 얽혀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누가 노래를 제일 잘해서 1등을 했네, 누가 가사 실수해서 탈락했네, 이런 결과 발표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그냥 인터넷 검색판 번이면 쫙 나오잖아요. 그럼요. 오늘 우리의 진짜 미션은 그 무대 뒤편입니다. 네, 방송 제작진은 도대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또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는 이른바 전문가들의 시선이랑 안방에서 리모컨 쥐고 편하게 보는 우리 대중의 체감 온도는 왜 그렇게 극명하게 갈리는지 오늘 아주 탈탈 털어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청취자는 지금부터 진짜 롤러코스터 같은 서바이벌 쇼의 뒷골목으로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네. 방송이라는 게 결국 정해진 시간, 한 2시간 남짓한 시간 안에 시청자들을 화면 앞에 계속 붙잡아둬야 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잖아요. 완전 심리전이죠. 채널 돌아가면 끝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녹취록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흥미를 느꼈던 부분은 바로 무대 순서였습니다. 혹시 이번 준결승전 무대의 포문을 연 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참가자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당연히 기억하죠. 이 리뷰 영상에서도 그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던데요. 바로 소유미 씨랑 김주희 씨였습니다. 네, 소유미 씨와 김주희 씨였죠. 결과적으로 보면 소유미 씨는 마스터 점수 303점을 받았고 김주희 씨는 260점을 받으면서 두 분 다 최종 탈락의 고배를 마셨단 말이에요. 뼈아픈 결과였죠. 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이 1번과 2번 타자로 연달아 무대에 올랐다는 점.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청취자님, 보통 우리가 무슨 콘서트나 쇼를 보러 갈 때 하이라이트 무대나 제일 잘하는 에이스는 언제 등장하죠? 당연히 중반부 이후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죠. 그렇죠. 처음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가 무대에 나오는 순서가 겉보기에는 무슨 무작위 제비뽑기나 공정한 룰처럼 보여도요. 사실은 제작진의 철저한 계산이 들어간 편집의 마술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편집의 마술이요. 네, 유튜버도 이 점을 아주 강하게 짚고 있는데요. 방송국 입장에서는 시청률 곡선을 우상향으로 쫙 끌어올려야 하잖아요. 네네. 계속 보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시청자들의 감정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서사를 가진 참가자, 아니면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이른바 레전드 무대를 만들 참가자를 뒤쪽에 묵직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뒤에서 터트리려고. 반대로 좀 냉정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제작진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점수 합산상 탈락권에 가까운 참가자들 있잖아요. 네. 그런 참가자들은 방송 초반에 시청자들의 시선을 데우는 용도, 그러니까 일종의 웜업 용도로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이 출처의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와, 그렇게 딱 생각하니까 이거 참가자 입장에서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보는한테는 정말 자신의 모든 간절한 꿈이 걸린 일생일대의 무대인데 프로그램 전체의 기승전결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 도구로 쓰였다는 거잖아요. 아주 잔인하지만 그게 리얼리티 쇼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진행자로서 이런 서사조립 과정을 지켜보면 참 기분이 오묘해져요. 시청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와, 1번 나왔다 이러고 보겠지만 이미 판을 짠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 대본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분위기만 살짝 잡고 진짜 감동은 한 5번쯤에서 터트려야지. 이런 식으로요. 리얼리티 서바이벌은 결국 드라마를 만들어 파는 비즈니스니까요. 만약에 기계적으로 그냥 노래 실력 순서대로 1등부터 10등까지 줄만 세운다면 굳이 돈 들여서 2시간짜리 예능 방송을 만들 이유가 없죠. 아, 그냥 뉴스에서 1등 누굽니다 하고 발표하면 끝이죠. 맞습니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떨어지느냐 하는 그 결과표, 그 이상으로 시청자가 감정적으로 완전히 몰입하고 때로는 심사위원한테 분노하기도 하고 환호하기도 하는 그런 감정선 곡선을 설계해야 하는 겁니다. 네네. 리뷰하는 이런 배치를 두고 다소 직설적으로 제작진이 참 얄밉다 이런 뉘앙스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건 방송계에서 아주 오랫동안 굳어진 전형적인 흥행 문법이기도 합니다. 야, 진짜 제작진이 무대 순서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로 1차적인 판을 깔아준다면 그 판 위에서 실질적으로 점수라는 칼을 쥐고 휘두르는 건 결국 마스터들, 즉 심사위원들이잖아요. 아주 막강한 권력이죠. 그런데 이번 녹취록을 파고들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이 전문가인 마스터들의 점수와 현장에서 듣고 있는 관객들의 반응이 완전히 엇갈리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게 이번 회차의 가장 큰 논란거리 중 하나였죠. 전문가의 잣대와 대중의 체감 온도가 정면으로 아주 세게 충돌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솔지 씨랑 구수경 씨의 케이스가 딱 그랬어요. 이거 진짜 흥미진진한데 먼저 솔지 씨 상황을 한번 복기해 볼까요? 준결승 2라운드 직전에 솔지 씨가 전체 몇 위였는지 아시나요? 거의 끝자락이었죠. 무려 10위였습니다. 완전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한 번만 삐끗하면 바로 짐 싸서 집에 가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연예인 마스터단으로부터 무려 380점이라는 압도적인 고득점을 받게 됩니다. 380점이면 정말 엄청난 점수죠. 심지어 마스터 중에 린 씨는 솔지 씨 무대를 보고 눈물까지 훔쳤다고 해요. 결국 이 엄청난 전문가 점수 몰아주기 덕분에 솔지 씨는 단숨에 6위로 기사회생하면서 생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380점이라는 숫자가 가진 수학적 의미를 좀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준결승 단계의 오디션 시스템에서는 보통 참가자들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요. 아주 촘촘하게 몰려있기 마련이거든요. 다들 실력자니까요. 그런데 12에서 6위로 무려 4계단을 단번에 수직 상승하려면 단순히 노래 참 잘했다 이 정도 수준의 평범한 고득점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아, 표가 완전히 몰려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심사위원 전체가 아주 작정한 듯이 압도적인 최고점을 몰아줘야만 그 촘촘한 순위가 뒤집히거든요. 그래서 리뷰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꼬집으면서 마스터들이 탈락 위기에 처한 솔지 씨를 구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생명줄을 던져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구수경 씨의 상황을 보면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녹취록에 묘사된 당시 현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축제였거든요. 현장 반응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죠. 네, 실시간 채팅창 반응만 봐도 무대를 완전히 찢어놨다, 고음과 저음을 막 자유자재로 오간다 하면서 대중들의 찬세보 엄청나게 쏟아졌고요. 현장 관객들도 기립박수 치면서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단 말이에요. 객석이 들썩였죠. 그런데 정작 이 무대를 본 연예인 마스터단의 점수는 335점에 그쳤습니다. 아까 술지 씨가 받은 380점하고 비교하면 무려 45점이라는 엄청난 간극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오늘 고민해봐야 할 아주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45점의 격차라는 건요. 단순한 개인의 취향 차이를 넘어서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예요. 구조적인 문제요? 내 현장의 뜨거운 열기 그리고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참가자는 정작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점수를 받고 반대로 전문가 집단, 즉 심사위원들의 감정선만 딱 건드린 참가자는 기적 같은 점수로 구제를 받는 이 상황. 여기서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오디션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진짜 가창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청취자님, 여기서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직정 평가 시스템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딱 맞아떨어지는 비유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아무리 우리 부서 서비스가 막 최고라고 칭찬을 해주고 실제 매출 실적이 좋아도 결국 최종 인사고과를 매기는 그 임원 한 명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승진해서 누락되는 그런 좀 씁쓸한 상황 말이에요.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 대중예술에서 진짜 권력이라는 건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완벽한 발성이나 기술적 완성도, 기교 같은 걸
깐깐하게 체크하는 소수의 심사위원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그 가수의 노래에 열광하고 소비하고 스트리밍을 돌리는 다수의 대중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번 준결승 최종 결과가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말해준다. 네. 아까 솔지 씨가 마스터단으로부터 380점이라는 기적 같은 최고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최종 1위에 오르지는 못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 투표가 안 따라줬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대국민 투표와 관객평가단의 점수가 그만큼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심사위원이 아무리 막강한 평가 권력을 쥐고 휘둘러서 특정 참가자를 위로 끌어올려 구제하려고 해도 대중의 선택이라는 거대한 민심이 아주 강력한 견제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전문가 멱살 잡고 끌어올리려고 해도 대중이 호응을 안 해주면 명확한 한계가 있고, 반대로 대중이 열광을 해도 전문가가 점수를 아주 박하게 줘버리면 또 순위 발목이 잡히는 거네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상호 견제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죠. 진짜 창과 방패의 팽팽한 줄다리기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의 이 권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 회차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심사평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어요. 피할 수 없는 주제죠. 보통 서바이벌 프로그램 볼 때 심사평 듣는 재미가 또 쏠쏠하잖아요. 어떨 때는 통쾌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엔 유독 그 매운맛이 너무 강했습니다. 네, 참가자들 멘탈이 바사삭 무너지는 소리가 화면 밖으로까지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강혜연 씨랑 10대 소녀 비니의 서양에 향한 마스터들의 혹평이 아주 거셌습니다. 제가 강혜연 씨 무대에 대해서 서주경 마스터가 남긴 코멘트를 녹취록에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취자님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춤추고 노래했는데 심사위원이 마이크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죠. 예쁘게 보이랴, 안무하랴, 높은 힐 신고 이동하랴, 눈을 감아줄 수도 없고 참 민망했다. 참 듣기만 해도 아프네요. 와, 민망했다니요. 이건 기술적인 실력에 대한 지적을 넘어서 그냥 그 사람이 준비한 무대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 아닌가요? 만약에 직장 상사가 공개적인 부서 회의 시간에 김 대리 이번 프레젠테이션 너무 예쁘게 꾸미려고만 해서 보는 내가 다 민망하더라 이렇게 말한다면 진짜 당장 사표 던지고 싶을 것 같거든요. 성인인 강혜연 씨도 현장에서 감당하기 엄청 힘든 독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뼈아팠던 건 이제 겨우 10대 소녀인 비니의 서양을 향한 혹평이었어요. 아, 비니 소양 진짜 안타까웠어요. 관객들은 빈여서양 무대를 보면서 이미 감동해서 막 눈물바다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스터 점수는 315점이라는 예상 밖의 아주 낮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네, 충격이었죠. 거기다 주현미 마스터는 쓸데없는 기교와 꾸밈을 너무 많이 넣지 마라. 이렇게 아주 차갑게 지적을 했고요. 서주경 마스터는 한술 더 떠서 가슴을 때리지 않는다 라면서 아주 냉정하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녹취록 묘사를 보면 빈예 서양이 그 멘트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크게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겨우 10살 남짓한 그 어린아이가 그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의 무거운 압박감을 도대체 어떻게 견뎠을지 진행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충분히 공감 가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출처 리뷰 영상이 아주 예리한 통찰을 하나 내놓습니다. 이 모든 맵디 매운 혹평들이 단순히 심사위원 개인의 인격이 모나서라거나 개인적인 취향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기획된 캐릭터의 배분일 수 있다는 분석 말입니다. 네, 그 부분이 아주 날카롭죠. 예전에 다른 인기 트로트 경영 프로그램에서 박선주 마스터가 보여줬던 포지션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아주 쉬우실 겁니다. 아, 박선주 마스터요? 호랑이 선생님이셨죠. 네, 박선주 마스터는 참가자들한테 정말 눈물 속 빠지는 독설을 날리면서 이른바 저승사자, 악역 역할을 자처했잖아요. 이번 현역가왕 3에서는 서주경 마스터가 바로 그 악역의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보는 것이 유튜버의 시각입니다. 아, 그렇게 딱 들으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서바이벌이라는 방송 장르 자체가 원래 갈등이라는 먹이를 먹고 자라는 식물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갈등 없이는 시청률도 없죠. 10명의 심사위원이 전부 다 천사처럼 웃으면서 아, 수고하셨어요. 오늘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칭찬만 일관하면 분위기는 훈훈하겠죠. 하지만 한 10분만 지나도 재미없어서 채널 다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긴장감이 1도 없으니까요. 시청자들은 자극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일부러 기준을 턱없이 높게 설정하고 참가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때로는 시청자들이 보면서 막 분노하게 만드는 이른바 어그로를 좀 끌어줘야 프로그램 전체의 화제성이 활활 불타오르는 구조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서주경 마스터가 실제로 사람 자체가 모진 성격이라서 그런 말을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쇼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본인에게 부여된 그 방송적 악역 역할에 아주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프로 방송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인 거네요. 물론 그 날선 독서를 필터 없이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참가자들의 마음의 상처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무대에 서기로 결심하고 오디션에 참가한 이상 이 냉혹하고 상처받는 검증의 시간은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인 셈입니다. 자, 그렇게 잔인하고 숨막히는 검증을 뚫고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과거의 화려한 영광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자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번 준결승전 결과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야말로 지각 변동 그 자체였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혔죠. 거대한 세대 교체의 파도가 덮친 느낌이랄까요? 최종 순위 결과표를 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당장 1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 압도적인 실력으로 정상에 오른 주인공이 다름 아닌 10대 다수 이수연 양이었습니다. 진짜 대단했어요. 무려 마스터 점수만 368점을 챙겨갔죠. 심사평에서도 이래서 10대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10대들의 반란이 시작됐다, 이런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엄청난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악한 이른바 음악 깡패 홍지은 씨가 379점이라는 고득점으로 3위를 기록했고요. 또 뮤지컬계의 탑티어답게 압도적인 성량을 보여준 차지연 씨가 366점으로 2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이 명확하죠. 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증명해내고 심사위원과 대중 모두를 단번에 납득시킬 만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미 트로트계에서 거대한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기존의 베테랑 가수들은 예상 외에 아주 뼈아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녹취록 보면서 홍자 씨 무대에 대한 대중들의 그 실시간 반응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반응이 아주 냉혹했죠. 홍자 씨 하면 트로트계에서 이미 산전수전 다 겪고 자기만의 굼탕 같은 그 확고한 스타일을 구축한 에이스 중에 에이스잖아요. 팬덤도 엄청나고요. 그런데 실시간 채팅창 반응이 어땠나요? 사골곰탕이다, 우릴 대로 우렸다, 심지어 곰탕이 오늘은 영 맛이 없다. 이런 진짜 뼈 때리는 혹평이 날아들었습니다. 늘 똑같은 창법에 똑같은 감성만 보여준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죠. 대중의 귀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 결과 홍자 씨는 마스터 점수 298점이라는 본인 커리어에 아주 낯선 숫자를 받아들고 9위로 간신히 정말 턱걸이로 생존을 했죠. 금잔디 씨 상황도 비슷했잖아요. 네, 금잔디 씨 역시 266점이라는 상당히 낮은 점수로 생존권 끄트머리에 위태롭게 매달렸습니다. 이거를 우리 직장인들 관점에서 보니까 진짜 너무 살벌하네요. 입사한 10년 차 된 일 잘한다고 소문난 에이스 과장님한테 딱 가서 과장님 일 잘하시는 건 아는데요. 작년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네요. 올해 혁신 점수는 빵점입니다. 이렇게 선고해버리는 꼴이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과거에 당신이 쌓아온 명성은 잘 알겠고 팬들 많은 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오늘 이 무대에서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새로운 걸 보여줄 건데 이렇게 끝없이 혁신을 요구하고 채찍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대중문화, 특히 서바이벌이라는 포맷이 가진 가장 무서운 속성입니다. 어제의 영광이나 내가 가진 두터운 팬덤이라는 방패는 그 치열한 무대 위에서 영원히 통용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방패는 없다. 네, 프로의 세계에서는 스스로 끊임없이 허물을 벗고 진화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골곰탕 취급을 받으면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그 아주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죠. 그런 면에서 홍지윤 씨의 포지션도 앞으로 되게 흥미롭게 지켜볼 만합니다. 아까 3회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리뷰 영상 분석을 들어보니까 홍지윤 씨가 대국민 투표에서는 계속해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죠. 그런데 정작 마스터들의 원픽,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확 몰아주는 최고점은 잘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팬덤이 요구하는 매력과 전문가가 요구하는 완벽성의 갭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그 가느극이요. 대중은 무대 위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관객과 호흡하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홍지윤 씨의 그 압도적인 스타성에 기꺼이 지갑을 열고 투표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마스터들은 기술적인 디테일, 호흡, 발성, 감정의 깊이 같은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 차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홍지윤 씨가 앞으로 남은 경연에서 이 대중성과 전문가의 잣대 사이의 틈새를 어떻게 좁혀 나갈지 이게 또 엄청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저 청취자님, 어느덧 오늘 준비한 출처녹취록의 바닥까지 아주 싹싹 긁어본 것 같습니다. 이제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쫙 맞춰볼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친 이 현역 가왕3의 준결승전 무대. 이건 단순히 누가 고음을 뻥 뚫리게 더 잘 내고 누가 박자를 안 틀리고 잘 맞췄느냐의 1차원적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청률의 그래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제작진의 치밀한 무대 순서 배치, 그리고 특정 참가자의 운명을 순식간에 뒤바꿀 수 있는 마스터들의 막강한 평가 권력, 거기에 그 모든 것을 견제하며 스스로 판을 뒤흔드는 거대한 대중의 투표권,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아주 치열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복합적인 전쟁터였죠. 네네. 게다가 그 와중에 악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의 맵디메온 독설이 쇼에 양념처럼 팍팍 뿌려지고 기존의 권력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베테랑 가수들과 그 자리를 호시탐탐 뺏으려는 10대 루키들의 세대주체 바람까지 더해졌습니다. 와, 이렇게 쫙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요. 우리가 그냥 매주 주말밤에 소파에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던 2시간짜리 예능 프로그램이 무슨 엄청난 정치 스릴러 영화 한 편처럼 느껴지네요. 알면 알수록 새롭게 보이는 법이죠. 청취자님, 앞으로 텔레비전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경기 보실 때 아니면 당장 연말에 회사에서 받아드는 인사평가 결과표를 보실 때 꼭 한 번쯤 오늘 우리의 이 대화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야가 확 넓어지실 겁니다. 표면적으로 딱 보이는 숫자나 점수표 뒤에는 과연 어떤 역학관계와 숨은 의도가 작동하고 있을지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가 오늘 한 칸 더 훌쩍 높아지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청취자님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만약에요, 인간의 얄팍한 감정이나 제작진의 시청률을 향한 의도가 전혀 단 1%도 개입할 수 없는 완벽한 인공지능 AI 심사위원이 등장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AI 심사위원이요? 네. 이 AI는 참가자의 음정, 박자, 호흡, 감정 표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기계적으로 수치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대중의 투표와 100% 일치하는 거예요. 누구도 억울할 일이 없고 그 어떤 조작이나 뜬금없는 구제도 없는 투명함 그 자체의 완벽한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과연 우리는 그 완벽하게 공정하고 오차 없는 쇼를 보면서 지금처럼 밤잠을 막 설쳐가며 분노하고 열광할 수 있을까요? 아, 진짜 뼈를 때리는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어쩌면 우리가 이 피말리는 서바이벌 쇼에 진짜 리모컨을 고정하고 넋을 잃고 보는 이유는 그 완벽한 공정성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공정함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네, 누군가는 억울하게 눈물을 뚝뚝 흘리고 누군가는 마스터들의 편에 섞인 점수로 막 극적으로 기사생을 하고 또 누군가는 진짜 뼈 때리는 독설에 깊게 상처받는 어찌 보면 그 아주 끈적끈적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인간들의 불완전한 드라마. 우리 대중은 결국 그 불완전함 자체를 질투하고 환호하며 즐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생각해볼 만한 주제입니다. 청취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고 진득한 심층 분석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청취자님의 지적 호기심을 아주 짜릿하게 채워줄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